일단 화면에 오셔서 보시게 되면 이 동그라미 보이실 거예요. 화면에 보이십니까? 이 동그라미가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툴의 크기입니다. 이 툴의 크기를 갖다 조정하시려면 바로 여러분들 포토샵 하면 왼쪽 위로 가시게 되면 요 에디트 바로 밑에 요 표시 보이시죠? 숫자 바로 옆에 화살표 있습니다. 조그만 화살표 그걸 갖다가 누르신 다음에 그 밑에 사이즈라고 있어요. 사이즈. 일단 뭐 하드니스 같은 경우는 뭐 100%라든 0%하든 상관없는데 차이점은 0%로 하게 되면 좀 주변이 부드럽게 그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변화가 된다. 100%로 하게 되면 조금은 어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선이 뚝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드니스를 되도록이면 0%로 좀 부드럽게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조절을 갖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서 크기를 갖다가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적당한 크기로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그 오르락 내리락 하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사이즈를 갖다 조절하실 때 여러분들 키보드 엔터키 바로 위에 오는 왼쪽 위에 오는 격자무늬 디귿자 모양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그 키 있습니다. 그 두 개. 왼쪽 기능키는 이 동그라미 크기를 작게 만드는 거고요. 오른쪽 기능키는 동그라미 크기를 갖다가 좀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조정해서 이렇게 좀 작게 왼쪽 눌렀습니다.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좀 크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조정하시고 그런 다음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할게요. 간혹 가다가 툴을 갖다 이용하실 때 툴을 이용하실 때 이렇게 플러스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플러스 모양. 요거는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 캡슐럭 키라고 해서 대문자 쓰는 거 있죠. 영문 대문자 쓸 때 쓰는 거. 그게 눌러져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이 좀 불편하실 때는 캡슐럭 키를 다시 한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다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다음 화면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일단 Alt 키를 누르시고 멀쩡한 부분 있어요. 멀쩡한 부분을 클릭. 그다음 Alt 키 떼고 Alt 키 떼시면 다시 동그라미로 돌아옵니다. 멀쩡하지 않은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를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를 천천히. 그러면 여기 플러스 모양 보이실 겁니다. 화면에 동그라미 바로 옆에 플러스 모양의 그 부분이 복사가 돼서 동그라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톤 있죠. 톤과 섞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드럽게 톤이 섞이게 되면서 좀 더 부드러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저 플러스 부분이 복사하려고 하는 원본 즉 멀쩡한 부분 영역을 간혹가다 벗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럴 때는 Alt 키를 갖다 누르시고 다시 멀쩡한 부분을 갖다 클릭 Alt 키 떼고 멀쩡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해서 또는 클릭해서 이렇게 경계선은 좀 클릭해서 만드시는 게 더 좋겠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시면 주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다 없어졌네요. 그죠? 네. 바로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대상체를 갖다가 부분을 갖다 섞어버리기 때문에 좀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다음 요 눈가 라든지 요 안경테 주변 부분 이 부분은 영역이 조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거 브러쉬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 누르고 다시 한번 클릭할게요. 멀쩡한 부분을 Alt 키 떼고 이렇게 조금씩 문질러 보도록 하죠. 주름을 갖다가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피부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드럽지가 못하죠. 거칠죠. 그래서
요걸로 이런 식으로 눈가의 주름도 이렇게 클릭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주름도 있죠? 이것도 없애주시고 이렇게 여기도 있네요. 눈가 주름. 턱에 있는 주름도 없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됐네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힐링 브러스트를 갖다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힐링 브러스트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이마에 주름 같은 거 없앨 수가 있고요. 뭐 주근깨, 기타 등등 뭐 잡티라든지 뭐 흉터 제거 뭐 그런 것도 거의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진관에서 많이 쓰죠. 사진관에서 잡티 제거라든지 증명사진 뽑을 때 고를 때 많이 활용되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뭘 갖다가 넘어갈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 예제 중에 바로 물결과 11차 예제입니다. 스파이더맨 그리고 스파이더맨 완성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 완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결에 스파이더맨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죠. 물에 잠긴 것처럼 바로 요걸 갖다가 만들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는 좀 알아두세요. 요 툴을 갖다가 요런 식으로 이용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요런 식을 갖다가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역가 없죠. 내역가 없다 보면 움직임을 갖다가 그러니까 위치를 하다 이동한다거나 좀 수정 보완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잘 쓰진 않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걸 갖다가 물결로 옮기기 위해서는 화면 이동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화면 위쪽에 보시게 되면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타이틀. 이 타이틀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어내리세요. 됐죠? 그런 다음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축소가 됩니다. 이때 되도록이면 요 퍼센트 보이실 거예요. 그 틀에 위에 보게 되면 33.3%라고 돼 있네요. 한 요 정도. 화면 배열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한 33.3%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배열 맞춰놓고 이렇게 좀 화면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틀 보이시죠? 어떻게 줄이는지. 왼쪽 상단을 이용하셔도 되고 오른쪽 하단 요 점들 보이시죠? 요 점들 바깥에 있는 요거 틀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물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결도 마찬가지로 요 물결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다가 끄집어 내리세요.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로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율, 되도록 같은 비율이면 더 좋겠죠. 같은 비율 33.3%로 맞추시고 화면 사이즈 줄여주시고 이렇게 그런 다음 옆에 나란히 놓도록 하죠. 되셨죠? 그 다음 바로 이렇게 나란히 놓으신 다음에 요걸 갖다 복사할 거예요. 어떻게 복사를 갖다 하느냐, 일단 이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화면이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택이 안 되어 있다면 요 탭을 갖다가 요 타이틀 있죠? 타이틀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바로 브러쉬 크기, 동그라미 크기 좀 조절해 주시고요. 엔터키 위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그 가로를 갖다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툴이 문제겠죠. 툴.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섞는 게 아니죠.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를 그대로 한 번 더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왼쪽 도구 틀에 방금 전에 이용했던 힐링 브러쉬들은 섞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힐링 브러쉬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아래 힐링 브러쉬들 바로 아래 도장같이 생긴 거 있죠.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클릭하시고 화면으로 다시 오도록 하죠. 이렇게 동그라미 크기가 상당히 크네요. 동그라미 크기 좀 조절을 해주시고 얘도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복사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마 부분을 클릭할게요. Alt 키 떼고
다시 여기 와서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때 클릭하시기에 앞서 바로 이 물결이라고 하는 틀의 요 틀 왼쪽 상단에 물결 타이틀 보이시죠? 그 타이틀을 클릭해 주시고 물결의 가운데 이미지 가운데 약간 위쪽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시킨 후에 클릭하시면서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서 움직여 주세요. 움직이시면서 이런 식으로 스파이더맨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어깨라든지 그런 부분 뭐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뭐 넘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이왕이면 뭐 자세히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뭐 이런 툴이다라는 정도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모습을 보이시면 될 겁니다. 혹시 조정하시다가 마우스가 놓치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땐 다시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마우스를 갖다가 띄었다고 해서 다시 설정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시 눌러서 움직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다 되셨는데 문제는 이런 주변들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르고 오른쪽이 좀 삐져나간 부분은 Alt 키를 누르고 그 오른쪽 삐져나간 부분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그 물결 모양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 Alt 키 떼고 그 부분을 최대한 수평으로 잡고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또다시 Alt 키 누르고 클릭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보완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결도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클론 스탬프 툴은 단순 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목사. 예. 그래서 이 클론 스탬프 툴은 단순 목사고 아까 작업했던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갖다 섞어버리는 거고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갖다 그대로 복사해서 덮으려고 하는 개체에 섞어버리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것도 요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요겁니다. 옛날 사진이죠. 옛날 사진. 이 옛날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김이 가거나 아니면 색이 좀 바랜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구김이 간 걸 갖다가 좀 보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완성은 있어요. 완성. 기본은 완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요렇게 만들려면 조금 힘들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인물과 그 의자 보이시죠? 의자 부분, 그리고 뒤에 벽에도 이렇게 뭔가 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띄어내셔야 돼요. 펜툴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선택해서 다 띄어내시고 따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경계선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배경을 따로 만들어서 붙여야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일단 주름과 전체적인 색상 톤만 조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갖다 이용할 거냐? 아까 섞어버린다라고 하는 힐링 브러쉬, 물론 이 힐링 브러쉬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범위가 대체적으로 조금 넓네요. 그죠? 배경이. 그래서 이때는 패치 툴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패치 툴. 그래서 패치 툴이라는 걸 갖다가 힐링 브러쉬 바로 아래에 있어요. 네. 패치 툴을 갖다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로 요 멀쩡하지 않은 부분 있죠. 멀쩡하지 않은 부분을 멀쩡하게 만드는 건데, 일단 멀쩡한 부분을 좀 대체적으로 좀 많이 확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잡고, 그 다음 이렇게 영역이 잡히죠. 점선 영역으로.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잘못된 영역을 잡으시는 거예요. 클릭 앤 드래그로 멀쩡한 부분 위에 이렇게 살짝 놔주시면 돼요. 그럼 멀쩡한 부분이 그대로 쏙 들어가죠. 섞이면서 여기 섞이면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복사가 되듯이. 그 다음 멀쩡하지 않은 부분을 또 영역을 잡아서 이렇게 멀쩡한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멀쩡하지 않은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 영역 잡고 하시면 되는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바로 사진 위쪽에 요 외곽에 약간 하얀색 부분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 만약 요런 부분이 선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부분, 멀쩡한 부분에 한번 나와 볼게요. 멀쩡한 부분에 놓으니까 번져버리죠, 섞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되돌아가기는 컨트롤 알트 Z입니다. 컨트롤 알트 Z 누르면 되돌아가기가 얼마든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 최대한 그 근처를 갖다 멀쩡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멀쩡하게,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테두리 부분까지 이렇게 영역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선택된 부분을 양옆, 즉 되도록이면 틀이 틀어지지 않게,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옆으로 이동을 해서 누우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멀쩡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멀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쪽 왼쪽 위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멀쩡해졌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멀쩡하게 이렇게 영역 잡고 드래그, 요 테두리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역 잡아서 멀쩡한 위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려면 최대한 근처를 갖다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근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영역 잡고 이렇게 밑에 멀쩡해졌죠. 이렇게 테두리 틀은 아래나 위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셨죠? 뭔가 좀 이상하죠? 잠깐 4개 걸렸었나 보네요. 주변이 어느 정도 손질이 되셨다면 바로 뭘 갖다 해야 됩니까? 바로 얼굴이라든지 또는 인물 해줘야 되겠죠. 얼굴 인물도 마찬가지로 이마 부분이라든지 됐죠. 잡지 제거, 요 턱 부분은 조금 이따 할게요. 바로 이런 거, 옷에 있는 부분, 옷에 변형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근접한 부분을 이용해서 보완을 갖다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 경계선, 이 경계선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영역 잡아서 되도록 최대한 이렇게 경계선을 살릴 수 있게끔 주변 경계선을 갖다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옷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요 외부와 안쪽 경계선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최대한 비슷하게 주변을 갖다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완해서 여기도 뭔가 묻은 것 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하려면 뭐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고 에러가 났네요.
손등도 마찬가지. 일단은 뭘 갖다 하든 간에 멀쩡한 부분을 갖다 많이 확보를 해둬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그 멀쩡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멀쩡해진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나머지 부분도 많은데요. 일단은 뭐 다른 건 뭐 천천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얼굴 부분 보겠습니다. 얼굴 부분 이번엔 얼굴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이 얼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확대해서 작업하시도록 하시고요. 확대는 컨트롤 플러스 아시죠?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하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주변 얼굴에 있는 톤을 갖다가 활용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물론 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아랫입술 부분이 조금 윤곽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좀 아랫입술을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이 없애버리신 다음에 나중에 그 보완을 갖다 할 거예요. 아랫입술 보완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경계선 부분은 최대한 안쪽 부분과 바깥쪽을 최대한 보완하시고요. 요 경계선 부분은 최대한 영역을 작게 잡아서 주변에 있는 요 부분 있죠? 내려오는 부분, 그 부분 갖다가 이용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이 문제인데, 요런 부분은 번져요. 아무래도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원래는 이런 부분을 갖다 다 영역 잡아서, 그래서 그 이미지 갖다 띄어내서 작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야 보완하기가 조금 쉽기 때문에 그나마 되겠죠. 어느 정도 되셨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좀 구김이 많이 없어졌네요. 네. 어느 정도 되셨다면 전체적인 톤이라든지 그런 거 좀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톤은 어떻게 조정하느냐? 일단 화면 상단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의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이것과 휴 세츄레이션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상 톤부터 조정하도록 하죠. 휴 세츄레이션으로 일단 요 휴 세츄레이션 오른쪽 하단에 컬러라이즈라고 있어요. 컬러라이즈 체크. 그래서 단일 톤으로 만드신 다음에 휴를 갖다 옮겨서 전반적으로 약간 갈색 빛이 띄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세츄레이션은 조금 올리셔야 됩니다. 조금 되도록이면 휴와 세츄레이션 요 조정은 요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비슷하게 좀 맞춰주세요. 그 다음 라이트니스가 문제인데, 라이트니스는 살짝 어둡게 너무 많이 어두우시면 안 돼요. 확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색깔 톤이 조금 진하게 나오기 위해서 약간 라이트니스를 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OK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의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로 전반적인 톤이 좀 밝다 그러면 브라이트니스를 왼쪽으로 좀 톤을 갖다 조정해서 좀 어둡게 만들어 주시고요. 톤이 좀 어둡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그 전에 먼저 컨트라스트부터 조금 대비차를 갖다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색상이 조금 진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어둡게 지나가게 할까요? 브라이트니스를 갖다가 좀 낮추시고 컨트라스트를 또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 톤이 조금 어두워지면서 대비자가 커집니다. 오케이, 됐죠? 그런 다음에 바로 주변 정리, 즉 주변 정리가 아니라 입술 만들기 먼저 하도록 하죠. 이렇게 톤이 조정이 어느 정도 됐으면 입술을 만들어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컨트롤 플러스를 갖다가 눌러서 확대,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위치 이동. 됐죠? 입술을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왼쪽 도구틀에 폴리거널 라서 툴,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줄에 폴리거널 라서 툴입니다. 다각형 선택 툴이라고 하죠. 요걸 이용하도록 할 건데, 이때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첫 번째 거, 뉴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거, 패더 값은 빵이어야 돼요. 빵입니다. 빵 0. 그 다음 안티엘레스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 화면에 오셔서 요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를 기준점으로 해서 클릭하시면서 입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양을. 근데 이때 제가 패더 값을 빵으로 한다고 했는데, 빵으로 하시게 되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주의하실 점이 뭐냐, 패더 값을 빵으로 하게 되면 경계선이 그냥 또렷하게 남아버려요. 또렷하게 남아버리기 때문에 뭔가 조금 어색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색함이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더 값을 갖다가 요 화면상 선택 해제했습니다. 컨트롤 D로 패더 값을 갖다가 1이나 2 정도 주시고, 이미지 크기가 조금 작은 관계로 영역 값이 한 1 정도 줄게요. 그런 다음에 영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입술 영역을. 그럼 경계선이 아무래도 한 1픽셀 정도 부드럽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0인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입술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색깔 맞춰야 되겠죠.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휴 세츄레이션으로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휴를 약간 붉은 입술 쪽으로 세츄레이션 조금 올려주시고요. 라이트니스는 마이너스 한 5에서 한 10 사이, 그 정도. 오케이, 선택 해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아까 그 입술이 없던 거하고는 좀 대비해서 좀 입술이 살아났죠, 그죠? 그 다음 주변 정리. 네모 선택 툴로 패더 값 없이 바로 외곽 틀 만든 거예요. 틀을 갖다 만드는 건데, 바로 영역 안쪽에 요렇게 클릭 앤 드래그로 바깥이 상하좌우가 조금 남게끔 영역 안쪽을 이렇게 잡습니다. 위쪽과 왼쪽, 오른쪽, 아래쪽 보시게 되면 영역이 좀 남죠. 바로 이 상태에서 화면 상단 셀렉트에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인버스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하얀색 있죠. 하얀색을 넣어주시면 돼요. 왼쪽 토글의 대부분 색깔 왼쪽을 해보게 되면 디폴트 컬러 있어요. 디폴트 컬러를 눌러주시고, 그럼 아래쪽이 하얀색이네요. 아래쪽이 하얀색이다 그러면 컨트롤 딜레이트, 그런 다음 컨트롤 D 선택 해제 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외곽이 깔끔하게 잡히게 되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툴을 알아봤죠. 클론 스탬프 툴과 왼쪽 도구 툴에 있는 복사 툴,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 툴과 바로 패치 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시고 좀 연습을 갖다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